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추가 경기 부양안 지급 대상이 부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지원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급 대상은 당초보다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납세자 가구 1인당 $1,400의 현금 지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현금 규모를 축소할 것을 줄곧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이 너무 많고 중산층 이상의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이 제시한 연간 개인소득 $50,000, 부부 합산 $120,000 기준 적용에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선 교사나 경찰 등 초급 공무원들조차 지급 대상에서 예외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현재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이 제시한 기준보다 높은 연간 개인소득 $60,000, 부부 합산 $120,000를 지급 기준으로 삼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형평성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이뤄진 1, 2차 지원의 경우 개인소득 $75,000, 부부 합산 $150,000 이하 가정에 모두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3차 추가 경기 부양안은 납세자 부양자녀들에게 매월 $250에서 $300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17세 미만 부양자녀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인데 대상은 개인소득 $75,000, 부부 합산 $150,000 가구입니다. 하지만 3차 추가 경기 부양안 혜택 기준선이 연간 개인소득 6만, 부부 합산 $120,000로 하향 조정될 경우 자녀 현금 지원 수당 혜택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에 자녀 현금 지원안이 포함돼 통과될 경우 6살 미만 자녀는 연간 $3,600, 6살부터 17살 사이 자녀는 연간 $3,000를 12달 동안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6살 미만 자녀는 매월 $300, 6살부터 17살까지의 자녀는 매월 $250를 세금 환급 계좌를 통해 입금받게 됩니다. 6살 이상 자녀 2명, 6살 미만 자녀 1명 있는 가구의 경우 매월 $800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셈입니다. 사실상 백악관과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은 향후 2주 내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3차 추가 경기 부양안 현실화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백신 접종자 수가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 국민 10명당 1명 이상이 최소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 미국 내 백신 접종자 수가 4,241만 7,61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분 접종자 수는 3,234만여 명으로 집계됐고 2차분까지 모두 접종을 마친 사람도 951만 8천여 명에 달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 국민 10명당 1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까지 미 전역에 배포된 백신 공급량은 5,930만 회분에 달하는데 이 중 71%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겨울철을 넘어가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일일 확진자 규모는 10만 명 아래로 내려가 11월 2차 재확산 이전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FDA가 이달 26일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존슨앤존슨 백신 공급이 시작되면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의 경우 예방 효과는 현재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는 떨어지지만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1회 접종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등 방역 전문가들이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 백신들의 변이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변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6월까지 전 국민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 기존 입장을 바꿔 여름 이전에 집단 면역에 이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A에서는 이번 주 들어 1차 접종 예약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카운티 내 5곳의 대형 백신 접종 센터들은 오늘부터 2차 접종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차분 백신 접종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형 접종 센터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카운티 보건국의 최고 과학 책임자인 폴 사이먼 박사는 현재까지 카운티에서 105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았으며 이 중 10만 4천 명은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주민의 11%가 1차 접종을, 2.6%가 2차 접종까지 받은 셈인데 아직까지 주간 단위로 공급되는 백신 물량이 일정치 않은 상황이라 변수가 많습니다. 한편 카운티 보건국은 일부 주민들이 접종 대상이 아님에도 편법을 통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이른바 새치기 접종이 체계적인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명의 연방 하원 의원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공화당 소속 런 라이트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은 오늘 공식 성명을 내고 라이트 하원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 어제 병상에서 부인 수전 라이트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7살의 런 라이트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월 21일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댈러스 베일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당초 감염 초기만 해도 가벼운 증상으로 알려졌으나 병원에 입원한 지 2주 만에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의원 사무실 측에 따르면 런 라이트 연방 하원의원은 그동안 암투병을 해왔던 기저질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12월에는 11월 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공화당 소속 루크 레틀로우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이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뉴욕주가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며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2가지 이상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로 접종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2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백신 접종 지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기저질환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은 암과 만성신장병, 폐질환, 심장병 등을 자격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뉴욕주는 이런 만상 질환자에게 백신 문호를 개방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전망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당초 뉴욕주는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기저질환자들도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백신 공급 부족 사태로 접종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고위험군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주내 의료진의 75%가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주 전역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3천만 명을 넘겼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백신을 1차례 이상 접종한 미국인 수를 3,150만 9,100명으로 집계했으며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914만 7,18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접종자 수는 약 130만 명으로 취임 100일 만에 1억 명에게 백신을 마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고 화이자는 5월 말까지 2억 회분을, 모더나는 6월 말까지 2억 회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존슨앤존슨도 6월 말까지 1억 회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6월 말까지 3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공급되는 셈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는 12만여 명으로 한 달 전인 1월 6일의 22만여 명보다 크게 낮아졌으며 이번 환자는 6일까지 8일 연속으로 1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이민 가정을 다룬 영화 미나리가 갈수록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지난해 기생충의 쾌거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나리 개봉을 앞두고 김경일 기자가 화상을 통해 감독 그리고 배우들과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 각종 시상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윤여정 씨는 각종 영화상 20개를 수상하며 아카데미 유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는 사람마다 성격과 성향이 다르듯 극 중에서 전형적인 할머니의 이미지를 벗어나 표현했다고 합니다. 늘 똑같은 전형적인 역할을 하는 걸 싫어하고 전형적인 인물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윤여정 씨는 각종 시상과 후보에도 이름이 올랐지만 현재 영화 개봉 전이고 캐나다 밴쿠버에 있어 최근에 관심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게다가 또 이 팬데믹에 제가 뭐 트로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 진짜 어리둥절해 하고 있어요, 진짜. 배우 스티브 연 씨도 각종 영화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아카데미 최초로 아시안 나무주연상 후보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4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와 한국의 문화를 배우며 자란 스티브 연 씨는 극중 아버지 역할이 실제 아버지를 표현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3자 입장에서 바라본 당시 아버지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한 한인 아버지를 표현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Our fathers get shrunken down into this like 아저씨 or this like 모습 or this frame. And I think to really come to understand how to humanize my own father to myself. 영화 배경은 1980년대로 미국에서 본 한인들의 이미지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로 볼 수 있지만 배우 한예리 씨는 도시적인 이미지에 고등교육을 받은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교육열이 높고 그리고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본인이 힘들다는 얘기만 해요. 내가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거든요. 바라지 않는 거죠. 가족의 해산이나 이런 것들을. 정이삭 감독은 아칸소 시골 마을에서 자신만 백인이 아니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이민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다양한 경험이 영화 제작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But many people share this experience together. That's what I find as I grow older and connect to Korean immigrants is that we have so much in common just because we understand what it's like. And I feel a deep sympathy and closeness to them. 영화 미나리의 북미 배급사인 A24는 오늘부터 온라인 관람 티켓 판매는 물론 각종 플랫폼을 통해 상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연방 하원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법안에는 4명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들도 모두 참여했습니다.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그레이스맹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 회기 상정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이나 국무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북미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한국과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상봉 방안에는 화상 상봉이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법안에는 민주당의 앤디 킴, 메릴린 스트릭랜드, 공화당의 영 킴, 미셸 박스틸 등 4명의 한인 의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또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북한의 친인척이 있는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도 상봉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북한 인권 특사 자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4년 동안 공석이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무부는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킴 의원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1985년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한 이래 모두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이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이산가족은 완전히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다운타운 도보를 걷던 아시안 가족이 이들에게 접근한 차에서 내린 히스패닉 남성들에 의해 무장강도 습격을 받았습니다. LA 경찰국은 이번 사건으로 20대 남성이 팔에 총격을 받았으며 도주한 용의자들은 딜러가 사용하는 임시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LA시가 지출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형태로 예산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가 최근 발표한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LA시와 공무원 노조의 임금 협상 타결 불발로 7억 5,07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고 예산 부족 해결을 위해 이 같은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샌디에고에 위치한 테마파크 시월드가 2달 만에 다시 개장합니다. 시월드는 주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일시 폐쇄됐습니다.
시월드는 입장객들에게 놀이기구 탑승을 제외한 동물 관람을 허용합니다. 현대차가 애플카 개발 협력과 관련 자율주행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같은 설에 대해 결정된 바 없으며 협의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가 자국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중국산 백신 2차 접종에 돌입합니다. 터키는 지난달 중순부터 1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시노백사가 제조한 해당 백신은 임상시험 단계에서 50에서 90%의 부정확한 예방 효과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